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 경비원의 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일반 경비원의 교육에 대해서 봤죠. 특수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 경비원으로 하여금 신임 교육과 직무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일반 경비업자처럼 특수 경비업자는 신임 교육, 직이죠. 직무 교육, 신임 교육과 직무 교육을 받게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신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종사시키면 안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신임 교육의 과목 있죠. 과시. 과목과 시간은 행정안전부령. 여기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신임 교육은 과목, 시간. 그리고 직무 교육은 이제 과목 등이라고 돼 있죠. 어쨌든 과시, 교육의 과시, 과목과 시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러면 신임 교육부터 볼까요? 이제 교육기관이 있어요.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경비원의 부담이 아니에요. 특수경비원의 부담이 아니라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하냐면 이제 경찰 교육훈련 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 교육훈련 규정에서 경찰 교육기관, 경찰대, 인재개발원, 그리고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있죠. 인재개발원은 예전에 이제 교육원이었던 것이 인재개발원으로 이제 바뀌었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여기도 행정안전부령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아무튼 고시는 경찰청장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논점인데, 경찰청장이 지정한다는 거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이게 정한다. 두 가지 정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기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교육기관, 그리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인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죠.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의무죠. 신임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88시간 정도 받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교육기관 지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교육기관 말고 이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것인데, 특수경비 신임교육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시설을 갖추고 경찰청장의 지정. 자, 누가 지정해요? 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시설 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뒤에 규칙에서 봐야 되고요.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밑에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안 된다. 그건 아니죠. 임대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이어야 된다 하면 이제 틀린 문장이 되죠.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하는 거. 자, 넘어가실까요? 또 이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설 기준이에요. 시설 기준의 경우에는 강의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실습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육관 또는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격장이 필요해요. 자, 그럼 시설의 경우를 보면 시설은 뭐가 필요하다? 강. 그 다음에 이제 실습실이죠. 네, 기실이죠, 기실. 그 다음에 의육관 또는 운동장이니까 체사. 그러면 강기실, 체사. 이게 필요합니다. 강기실, 체사. 시설은 요게 이제 필요합니다. 강의실, 기계 경비 실습실, 체육관 운동장, 사격장 이렇게 필요. 자, 그러면 강은 어떻게 되냐? 강. 100에 165입니다. 100에 165. 165. 여기 이제 강은 100에 165. 165니까 뭐 65가 더 늘어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감지 장치, 기계경비니까 이제 감수, 이제 이런 관제 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입니다. 기실은 132예요. 여기 뭐 강의실은 165였다면 여기는 한 33이 좀 적죠. 132. 기실. 자, 그 다음에 체육관인데, 체육관을 보면 100에 330이죠. 3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한 평을 3.3제곱미터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00평입니다. 100평. 그러면 330이 되는데, 결국 체육관의 경우는 어디다? 100에 330. 체육관은 33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격장의 경우에는 10개죠. 10개. 사격장 10개 이렇게 됩니다. 10개. 강기실 체사. 100에 165, 기실은 132, 그 다음에 100에 330, 사는 10개 이렇게 됩니다. 강기실 체사 이렇게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사 기준이에요. 강사.
자, 첫 번째 이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임 강사 관련 전임 강사 전문대는 조교수죠. 전조입니다. 전조.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조는 1년 이상, 전문대는 조교수 이상이고요. 전임 강사 원래는 이제 전임 강사 전강 1년이에요. 전강 1년 이상. 자, 근데 전문대는 어떻죠? 여기는 전임 강사하고 전문대 전조 전문대학은 조교수 이상 1년이겠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 소지를 하고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고요. 석사는 그렇지 않죠. 석사는 3년 이상. 그러면 여기 박사는 그냥 할 수 있고요. 석삼입니다. 석사는 3년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있잖아요. 공무원으로 그 관련 공무원 05. 공무원은 05입니다. 05. 그 다음에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 실십. 체포 호신술과 관련해서 무도 사범 있잖아요. 무도 사범의 경우에는 2년. 그 다음에 폭발물 처리와 관련된 폭발물 처리 및 교육 과목 예정 이런 폭발물 관련된 2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폭 2, 무도와 폭발물은 2. 그러면 이제 전임 강사 1년,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하면 1년이죠. 전강 전조 1년, 석삼 05, 실무는 10, 공십, 실십. 그다음에 무폭 2, 무도 폭발물은 2년. 그리고 숫자를 잘 보셔야 되겠죠. 1, 3, 5, 12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강사 기준을 잘 정리해 두시고 석삼이라고 하죠. 05, 실 10, 무폭 2.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적합성 판단이 있습니다. 이 경찰청장은 교육과정 개설하고자 할 때 기관이나 단체의 동향을 파악해서 지정 요청한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뭐 지정할 수 있겠죠.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정할 수 있죠. 누구요? 경찰청장이 이 교육기관으로 이렇게 기관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파견 요청인데 그러니까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받은 기관 단체는 필요하다. 그러면 관할 서장에게 이제 경찰관서 시설물 이용 소양을 갖춘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신임교육 제외 대상입니다.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입니다. 3년. 특수경비에 종사했던 경력이 있다. 3년 경력. 특삼경이죠. 특삼경. 그러니까 특수경비원으로 3년 이내에 이제 경력이 있다. 자, 그러면 신임교육 대상이 제외된다. 특수경비원으로 3년 이내에 경력이 있다. 특삼경. 이게 제외죠. 신임교육 제외는 특삼경. 자, 과목이랄지 이거는 뭐 다음과 같다. 이게 규칙이 행정안전부령이죠. 이렇게 어떤 교육 과목과 시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과시 넘어가실까요? 그러면 이렇게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 88 올림픽 있었죠? 88시간에 신임교육을 받습니다. 88시간. 자,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하죠. 여기 보면 이 법이 있는데 경비업법, 그 다음에 직무집행법, 청문경찰법, 업직청 이게 8시간입니다. 8시간 다 해서 업직청이 다 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이제 형사법, 그리고 이제 경비 관련 범죄와 이제 체포에 관한 규정. 아무튼 이제 범죄와 관련된 거, 헌형. 이게 형사법과 관련된 거니까 4시간입니다. 업직청은 8시간. 그리고 헌범은 4시간. 그리고 범죄 예방론이 있는데요. 예방은 3시간. 예방 3시간. 그럼 이론 교육이에요. 이론. 업직청 8시간. 그다음에 헌범 4시간. 예방 3시간. 자, 이렇게 다 하면 15시간이 되겠죠. 15시간. 이론은 15시간. 이론 15시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신교육, 그 다음에 이제 테러와 관련된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보면 2시간, 4시간, 6시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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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3시간짜리를 좀 묶어볼까요? 3시간, 3시간, 3시간. 그리고 이쪽에 이제 총기까지 이렇게 3시간짜리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밑에 보면은 이제 민방공이랄지, 그 다음에 관찰 기록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관찰 기록이 또 3시간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요게 이제 민간공, 요게 이제 총기 조작이 3시간 들어가죠. 총기 조작.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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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시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화급, 분, 출입 통제죠. 출입 통제, 화급 분출, 기계 경비 실무입니다. 기실, 이렇게 기실. 그다음에 이제 총기 조작이 있고요. 총. 이제 그러면 이렇게 3시간짜리를 보면 급, 그다음에 이제 분사기, 출입 통제, 기실, 기계 경비 실습. 그다음에 총,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관찰 기록과 총기 조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관찰 기술이죠. 관 이렇게 3시간짜리가 이어집니다. 자, 화재, 그다음에 응급처치, 분사기, 출입통제, 기계경비 실습, 총, 그다음에 관찰, 화급, 분출, 기실, 총관, 화급, 분출, 기실, 총관. 이게 몇 시간이다? 3시간. 이게 3시간짜리다. 3시간짜리. 이렇게 3시간짜리를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2시간짜리들을 보면 이렇게 정신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예절교육이 있죠. 정신교육, 예절교육. 이렇게 두 개죠. 정예부대, 정신교육, 예절교육은 2시간. 정신교육, 예절교육은 2시간. 정예, 정신교육, 그 다음에 예절교육은 2시간. 정예는 2시간입니다. 2시간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4시간짜리를 보시면 이 테러 대응 요령 있죠. 테러 대응 요령. 그리고 이제 시설 경비와 관련된 여기 있습니다. 시설 경비 요령 4시간짜리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교식 이렇게 되죠. 예, 시설 경비 요령입니다. 시요. 그러면 그다음에 시요, 시설 경비 요령. 그다음에 식. 여기 이제 입교식. 이게 4시간이죠. 태요식. 이렇게 해서 4시간짜리 이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까요? 다시. 이제 6시간 세죠. 요게 폭발물 처리 요령. 그 다음에 여기 6시간이 이제 정보보호입니다. 정보. 폭정입니다. 폭발물 정보. 그 다음에 민간공 있어요. 민간공. 그러면 여기에 폭정민입니다. 폭정민 6이죠. 폭정민은 6입니다. 폭발물과 관련된 것, 정보보호와 관련된 것, 그리고 민방공, 화생방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6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이 있죠. 8 여기 이제 사격이 있고요. 사격 위로 올라가 보시면 그러면 이 8이 아까 경비업법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없죠. 자, 그러면 총검술이 이제 여기에 8이 하나가 있어요. 사격이 바로 8이 있습니다. 사격 8. 사격 8시간. 사격만 8시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5시간짜리 돼 있죠. 체포신술, 체오, 48, 체오. 체포신술은 5, 48, 체오. 이렇게 반복해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 봐갖고는 안 되고, 이 경비수사 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한 문제가 당락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시험장 가기 전에 확실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시험장 가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쉽게 내면은 88시간을 내겠죠. 이 특수경비원 교육기간이, 교육시간이 88시간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럼 넘어가실까요?
이제 신교육 받았어요. 특수경비원이. 그러면 교육기관 단체장은 이렇게 교육기관이나 단체장이에요. 경비업자가 아니에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 뭘 이수증. 이수증을 주는 경비업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관, 단체장이 주고요. 그 다음에 교부대장이 기록한다고 그랬죠. 경비업자는 뭐 하냐? 경비업자는 명부에다가 그 사실을 기재하는 거죠. 이수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비업자가 이수증을 준다? 그럼 틀리죠. 이수증은 기관 단체의 장,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신임교육기관 단체의 장이 주는 거지 경비업자가 아닌 거고요. 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육기관 단체장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 비용 부담은 어떠냐? 특수경비업자가 부담하는 거죠. 경비원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경비업자가 부담한다. 자, 넘어가실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신임교육을 받고 직무교육입니다. 특수경비업자는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아무튼 이제 계획은 경비지도사가 수립을 해요. 매월 6시간, 4시간이 아니죠. 6시간. 일반 경비원은 4시간이었잖아요. 여기 6시간. 특수 6시간. 특6이죠. 특수는 특직 6. 특수 경비원의 직무교육은 6시간. 특직 6. 교육 과목은 이렇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요청합니다. 이론, 실무, 정신교육 6시간 이상으로 하고요. 파견 교육이 있는데 서장과 공안경찰대장, 국가중요시설 있잖아요. 경비 책임자, 관할 경찰서장인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에 파견하여 직무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서장이나 그리고 해양경찰대장이 바로 여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안경찰대장이요.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경찰서의 지도감독입니다. 특수경비원의 교육 시 관할 경찰서 경찰 공무원이 입회해서 대통령이 정할 바를 감독해야 된다. 지도 감독해야 된다. 의무죠?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의무 위반이다. 자, 그러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위반했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배치한 거죠. 경비원을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했다. 교육을 안 받았다. 그랬을 때는 경경일 교육. 이제 교육은요, 경경일입니다. 경경일. 교육을 안 받으면 경경일. 경고, 1개월 영업정지. 경경일. 교육, 경경일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경비지도사는 몇 시간? 44시간. 그 다음에 일반 경비원은 24시간. 특수경비원은 88시간. 아직 안 배우는데, 청원경찰은 76시간이에요. 76시간.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 청원경찰은 교육 기간이 정해져 2주 안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무교육을 보면 경비지도사는 없고요. 여기 4시간, 6시간, 여기 4시간이에요. 그러면 여기 특수경비원만 좀 다르죠. 나머지 4시간이고 여기는 없습니다. 직무교육은 없어요. 경비지도사는 44시간, 24시간, 88시간, 76시간 다 다르죠. 그다음에 4시간, 6시간, 4시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순서가 24, 그다음에 44, 76, 88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하죠. 2444, 7688, 2444, 7688, 244. 그다음에 여기 이제 4, 그다음에 46, 446 됩니다. 446, 2444, 7688. 이건 일반 경비원, 경비지도사,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이렇게 되죠. 여기 직무교육이고 여기 신임교육입니다. 넘어가실까요? 이제 특수경비원의 직무 무기 사용도입니다. 포인트들만 좀 잘 보시고요. 좀 어렵게 냈을 때는 정확한 암기를 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무 무기 사용인데 직무부터 보면 국가 중요시설 위험 방지 업무를 합니다. 누가?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구역 안에 서장, 그 다음에 공안경찰대장 등 책임자와 국가시설주의 감독. 그러니까 요게 시설주의 감독을 받죠. 그러면 요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장과 공안경찰대장 그리고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 화재 그 밖에 방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 누가 특수경비업자가 이렇게 위험 방지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장 등과 그다음에 여기에 시설주가 있겠잖아요. 시설주의 감독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감독.
그러면 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위헌방지 업무는 특수경비업자가 하는데, 이 특수경비업자가 이걸 잘 하는지 감독하는 것은 서장 등과 시설주가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국가중요시설의 운영 장애 금지 위반 효과입니다. 중요하고요. 잘 나와요.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업무 수행 중 정상적 의원을 해치는 장애를 하면 안 돼요. 금지라고 했는데 위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운영 장애, 이제 국가중요시설, 중장애요. 중요시설에 대해서 장애를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장애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5년 5천만 원. 자, 그러면 여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고의예요. 고의. 그러면 중장 5년 5천이에요. 국가중요시설에 이 장애를 이렇게 했다. 중장 5년 5천. 5년 5천. 예전에 이게 7년이었어요. 7년. 7년 이하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7년이 아니라 5년. 7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7년이었다. 예전 기출문제를 보면 7년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5년입니다. 개정됐어요. 과실로. 자, 과실로 중장이 일어났다. 이게 장애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이때는 3년 3천이에요. 얘는 과중장애죠. 이제 과실로 중요시설에 장애가 일어났다. 그러면 3년 3천. 자, 그러면 요거는 고의라는 말이죠. 3년 3천. 그러면 이제 고의였죠. 고중장. 고의로 중요시설에 장애가 일으키면 5년 5천. 과중장. 자, 과실로 중요시설에 장애가 일으키면 3년 3천. 자,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특수경비원은 무기 구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경비원 있죠. 시호, 신기,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그런 기계경비는 무기 휴대가 안 돼요. 근데 특수경비원의 경우는 무기 휴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주가 신청을 해요.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구입한다. 그러니까 누가 구입하는 게 지방경찰청에 구입하는 거죠. 이 경우에 시설주는 무기 구입 대금을 지불합니다. 대금은 시설주가 내요.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소지 금제품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기부해가지고 다시 빌려서 쓰는 이런 식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니까 그 무기는 중요시설에만 돼요. 신청이 있어야 돼요. 시신. 시설주가 신청합니다. 중신.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이 구입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금은 누가 내요? 시설주가 내는 거죠. 대금은 시설주가 냅니다. 대시. 무기 소유, 시설주 기부 체납을 구입하기 때문에 국가 소유예요. 국소. 국가가 소유하는 겁니다. 국가가 소유. 그러면 여기에 그 지방경찰청장이 구입하는 거고, 지구. 구입은 누가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대금은 누가 한대? 대시. 대금은 시설주가. 소유는 국소. 국가가 소유한다는 거죠. 이제 요런 포인트를 좀 잘 보시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실까요? 이제 무기 휴대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구입을 지방경찰청장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경찰청장은 중요시설에 대해 필요하다. 그러면 서장으로 하여금,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 신청에 의해서 기부치한테 무기를 대여하는 거예요. 대여. 시설주한테 빌려주는 거죠. 시설주는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장으로 해가지고 시설주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 휴대할 수 있는 거죠. 기부 대여해가지고 한마디로 이렇게 대여를 하는 거예요. 대여. 이제 그러면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지방경찰청장이 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에게 대여하게 할 수 있고, 그러면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여를 보면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을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한다. 그러면 시설주가 지금 대여받고자 하잖아요. 대여 신청서가 있어요. 신청서를 서장이나 공안경찰 대장에게 책임자에 거쳐 지방에 지출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쳐 어딜요? 그러니까 서장을 거쳐서 지방경찰에. 그래서 직접이 아니죠. 여기서 이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거쳐서 서장 등을 거쳐서 정장에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대여 신청서를 쓰도록 돼 있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 그럼 무기가 대여입니다. 시설주는 휴대할 무기를 대여를 받고자 한다. 그러면 대여 신청서를 책임자에게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거쳐서 그다음에 무기 대여 신청서하고 서장의 사전 승인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관할 경찰 서장의 사전 승인이죠. 시설주는 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 휴대하고 있을 때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근데 여기다가 지청장이라고 쓰면 안 돼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에요.
출제됐어요. 지방경찰청장에게 사전 승인이 아니죠. 사전 승인은 뭐라고요? 서승. 승인은 서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죠. 서승이에요. 서승. 무기를 대여받을 때, 그러니까 대여받은 무기, 대무. 대여받는 무기는 서승이죠. 무기를 대여받고자 할 때는 서장의 승인입니다. 서장의 승인. 그럼 사전 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서장이 사전 승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장은 총기 폭발물 소지자나 무장 간첩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겁니다.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누가 검토한다? 바로 서장이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서장이 이런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죠. 다음 논점 보면 이제 휴대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예요.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권총, 소총이 하나 다 권소만 됩니다. 권소. 뭐 기관총 이런 거 안 돼요. 네, 기관총 이런 거 되지 않고 그다음에 분사기는 무기는 아니에요. 여기 분사기는 참 성질상 무기로서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권소. 특수경비원이 가지고 있는 거 권총, 소총. 소총도 돼요. 권총이 하나다 그러면 오답이죠. 소총도 됩니다. 경찰과 관련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규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이제 준용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따라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여기 이렇게 이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권총, 소총 등에 대해서 또는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장구예요. 장구. 그러면 여기에 수갑할 때 수. 그 다음에 이제 포승할 때 포. 그 다음에 이렇게 경찰 봉할 때 봉. 그 다음에 전자충격기 할 때 전. 전자충격기 할 때 전이 있고요. 방패할 때 방. 그렇게 했죠. 전자방패가 있죠. 전자방패. 자, 그러면 뭐 수포 방전봉. 여기 지금 수포 방전봉이 있습니다. 수포 방전봉. 수갑 포승 방패. 그다음에 전자충격기 경찰봉. 수포 방전봉. 수포 방전봉이 뭐다? 장구입니다. 이거는 경찰 장구라고 그래요. 경찰 장구. 휴대하고 다니는 경찰 장구를 수포 방전봉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포가 있잖아요. 수포. 여기는 수포는 연간이에요. 연간. 1년에 한 번이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 반기잖아요. 다. 그러니까 수포만 1년이고요. 수포만 1년입니다. 그리고 방전봉은 반기죠. 반기. 반기니까 6개월이잖아요. 그죠? 자, 반기. 수갑포승은 1년에 한 번. 방전봉은 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갑은 이제 해제의 경우에 톱나루 회전이 이렇게 이제 너무 날카로우면 안 되죠. 자유로운지 과도 아니면 이렇게 톱날이 돼야 됩니다. 돼야 돼. 안 그러면 풀려버리잖아요. 물리적 손상에 의해서 모서리가 날카로운지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갑은 모서리도 봐야 되고 톱날도 봐야 된다 그죠? 톱날과 모서리를 봐야 되는 것은 수갑이죠. 포승과 이 호송용 포승이 있는데 뭐 재질을 보는 거고 봉 있죠? 호신용 경봉. 이거는 이제 물리적 손상으로 날카로운 부분. 요거는 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봉은 말단이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거 펴지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여기 톱날과 모서리는 수갑이에요. 톱날과 모서리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자충격기를 보시면, 전자충격기 수포 방전봉 할 때, 이제 첫 작동 순간 6만 볼트입니다. 6만 볼트. 이제 전류는 0.05 암페어. 1회 작동 시간 30초를 초과합니다. 30초. 6만 0.05 30초. 6만 0.05 30초. 그 다음에 이제 누전이 되는지 보는 거고요. 자, 방패는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모서리 등에 방패 모서리가 있겠잖아요. 전자방패의 경우 역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근데 여기 보면 5만 볼트죠. 그러니까 전자충격기하고 달리 5만, 여기는 6만이고 5만이에요. 충격기는 6만, 전자방패는 5만. 그 다음에 0.05 했다면 0.0039. 30초는 똑같아요. 전자방패. 이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경찰 장구였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무기예요. 무기. 무기는 권총, 소총, 기관총. 그리고 산탄총과 유탄 발사기겠죠. 유탄이 나가는 거. 권소기. 이거 포죠, 포. 박격포, 3인치 포, 한 포. 그 다음에 이제 크레모와 수류탄 폭약. 지뢰죠, 지뢰. 이런 게 수류탄. 이거는 간첩 왔을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도검, 이렇게 되는데 이 전부 다 연간이죠. 그죠? 권속이 이 포도, 자, 권, 총, 소총, 기관총, 그다음에 포, 이거 도검, 이게 부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수류탄 포약류도 있겠죠. 그러면 권총, 소총, 기관총, 균열, 방아쇠, 안전장치. 자, 그리고 이제 크레모아 등의 이제 뭐 안전장치 보겠죠. 그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예, 분사기 체류탄류가 있습니다. 분사기 체류탄. 뭐 분사기는 뭐 근접 분사기, 가스 분사기, 분사기 같이 가잖아요. 그다음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가스 발사 총은 무기가 아니에요. 가스 발사 총이라고 되어 있지만 무기가 아니죠. 체류탄 발사 장치. 그다음에 체류탄 되는데, 네, 분사 보시면 반기죠, 전부 다. 분사기, 체류탄 전부 다 반기. 분사기 반기. 분반. 자, 분최 반. 분사기, 체류탄은 반기. 전부 다 반기니까요. 안전핀, 용기. 그다음에 안전장치, 약재통. 그다음에 임무 개조 여부 이런 것들은 가스 발사 중 임무를 개조하면 안 되잖아요. 방아쇠 장력이 1km 이상인지, 물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기타 장비가 있어요. 기타 장비들을 보면 이제 차 세대가 있어요.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그다음에 물포, 석궁, 물석, 다목적 발사기, 도주 차량, 차단 장비 이렇게 되죠. 차, 물석, 다도, 차물석, 다도. 차,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 도주 차량, 차단 장비. 이게 기타 장비예요. 여기는 이제 반기인데 이렇게 다목적만 연간이죠, 연간. 이것만 연간이에요. 나머지는 반기 이렇게 되죠. 반기. 이것만 연간이다 이렇게 되고요. 체류탄 발사 각도는 15도입니다. 15도. 체류탄 발사 각도는 15도. 자, 물포는 이제 15kg 압력. 그다음에 석궁은 1kg 이상인지 여부. 당기는 힘이 방아쇠는 1km예요. 1km 이상.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여기 위해성 장비의 사용 기준을 말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